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한 사람, 그리고 그가 건네준 작은 선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작 30초면 만들어지는 커피 한 잔이 3대째 이어온 제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경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랐고 저희 가문이 3대째 운영해온 작은 카페라 트라디치오네의 사장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이 카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로부터 진짜 에스프레소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50살이 된 지금까지 이탈리아 전통 커피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커피라고 믿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 아버지의 기법, 그리고 제가 다듬어온 맛.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커피의 정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손님들의 발길도 점점 뜸해졌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물려받은 트라디치오네는 밀라노 구시가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였지만 단골 손님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침 8시부터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고작 3명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첫 번째 에스프레소를 찾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을 텐데 말입니다. 코너에 있던 스타벅스가 문을 연 이후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오후 2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으신 이 자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공간을 제 손으로 문 닫게 되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카페를 열었던 1945년의 흑백 사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손님에게 커피를 내드렸던 순간까지 3대에 걸친 추억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에스프레소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내려야 한다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진정한 맛을 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저에게는 스타벅스나 네스프레소 같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커피가 어떻게 진짜 커피일 수 있겠어요? 손님과의 대화, 그날의 날씨와 기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맛의 변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카페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빠르고 편리한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방식은 구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후 5시가 되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 앞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나서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야, 포기하지 마라. 우리 가문의 커피는 특별한 거란다.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도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기계도, 이 향기도, 이 모든 추억도 사라지게 되는구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카페 문을 잠그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유리창 너머로 동양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였지만 발음이 조금 어색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아직 문을 연 건가요? 폐업 안내문을 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정리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마지막 손님이 되시겠네요. 그녀는 김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밀라노를 여행하던 중 이 카페를 발견했다고 해요. 여행 가이드북에서 본 작은 로컬 카페들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라고 하더군요. 김수진 씨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왜 문을 닫으시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경영난, 팬데믹,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쟁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부탁드려요. 진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마셔보고 싶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세심하게 커피를 내렸어요. 아마 이게라 트라디치오네에서 만들어지는 마지막 에스프레소가 될 테니까요. 김수진 씨는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눈을 크게 뜨더군요. 정말 맛있다고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3대째 내려오는 레시피거든요. 비밀은 원두를 볶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의 압력 조절에 있어요. 김수진 씨는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작은 봉투였는데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드셔보실래요? 한국 커피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갈색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명백히 인스턴트 커피였거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운 저로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독처럼 느껴졌어요. 아, 감사하지만. 김수진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한 번만 마셔보라고 생각보다 맛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더군요. 30초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저는 내심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커피를 만들어 온 제가 30초짜리 커피를 마셔보라니.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김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인스턴트 커피도 많이 발전했다고, 요즘은 정말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동결 건조 기술 때문에 맛과 향이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별로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수진 씨는 제 망설이는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바쁜 아침에 마셔보게 되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이 제품은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동결 건조 방식으로 원두의 향과 맛을 최대한 보존했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간 내린 에스프레소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30초면 되니까요. 김수진 씨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인데 뭐 어떻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권하는데 한 번 정도는 마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진 씨는 기뻐하며 봉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몸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고 적기만 하면 된다고, 정말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있던 온수를 컵에 따르고 그 작은 봉투를 뜯어서 가루를 넣었습니다. 갈색 가루가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바로 녹아들었어요. 스푼으로 몇 번 저으니 정말 30초도 안 되어서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맞았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커피가 제대로 된 맛이 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수진 씨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편견 없이 마셔보라고, 분명히 놀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컵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로 향을 맡아보았어요. 예상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커피 향이 났거든요. 그리고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디슨 인스턴트 커피 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났거든요. 단맛도 적당하고 쓴맛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김수진 씨는 제 표정 변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고, 정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에스프레소와는 다른 종류의 맛이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더군요. 김수진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커피를 직장에서 많이 마신다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편리함이 큰 장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편의성과 맛, 이 둘을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 전통적인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과 인스턴트 커피의 편리함을 결합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김수진 씨는 남은 봉투들을 모두 제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셔보라고,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뀐다면 카페를 다시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손님들은 모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씨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전통과 현대를 함께 품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김수진 씨가 떠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커피 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왜 그렇게 깔끔하고 부드러웠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김수진 씨가 준 봉투들을 식탁 위에 놓고 바라보았어요. 한글로 적힌 글자들이 신기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장 디자인이 꽤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서랍에 넣어둘까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 30초 만에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건가?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하나를 더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컵에 따른 다음 그 가루를 넣었어요. 역시 30초도 안 되어서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맛을 보았어요. 첫 모금,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까지 천천히 음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인스턴트 커피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걸까? 인터넷을 켜서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커피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한국의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기사들,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제품들, 그리고 동결건조 기술에 대한 설명까지.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커피 기술력이었습니다. 동결건조 방식으로 원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보존하는 기술, 엄선된 원두만을 사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바리스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제품들까지 있더군요.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제가 갖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한국 인스턴트 커피도 한 잔 만들어 보았어요. 두 커피를 번갈아 마시면서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에스프레소는 확실히 깊고 진한 맛이 있었어요. 크레마의 부드러운 질감, 복합적인 향, 그리고 여운까지. 이건 인스턴트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커피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더군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 편리한 제조 방법, 그리고 일정한 품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전통적인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과 인스턴트, 커피의 편리함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카페는 문을 닫기로 했고 폐업 신고도 다 마쳤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맴돌았어요. 아침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오후에는 여유롭게 즐기는 전통 에스프레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저녁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다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며칠 동안 계속 그 한국 커피에 대해 생각하다가 결국 제대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동결건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어요. 프리즈 드라이 방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더군요. 먼저 최고급 원두를 선별해서 완벽하게 추출한 다음 그 원액을 급속 냉동시킵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얼음을 바로 수증기로 승화시켜 수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커피의 맛과 향 성분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그냥 간단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무시해왔던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더 찾아보니 한국의 커피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원두 선별부터 볶기, 추출, 건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리스타들이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커피 전문가들이 맛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제서야 김수진 씨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좋은 커피였던 겁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커피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던 제가 이렇게 무지했다니.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졌고 커피에 대한 기대치도 다양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먼저 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85도가 가장 좋다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커피 가루의 양도 정확히 재어 보았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의 온도와 가루의 양을 정확히 맞추니까 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향도 더 진하게 나고 맛의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서 대충 만들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나름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한 거였어요. 오후에는 다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인스턴트 커피를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는 거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 근처 가게 사장님, 그리고 젊은 학생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역시 에스프레소를 선호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더 좋아하더군요. 특히 직장인들은 편리함 때문에 인스턴트를 압도적으로 선택했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도 소중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전통과 혁신, 이 둘이 꼭 대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카페를 다시 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업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었어요. 구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담당 공무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업했다가 바로 다시 여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격려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카페의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에스프레소와 프리미엄 인스턴트의 공존이었거든요. 먼저 메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기존의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테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프리미엄 인스턴트 라인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한국 커피 외에도 다른 나라의 좋은 인스턴트 제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의 드립백 커피, 독일의 프리즈 드라이 커피, 브라질의 프리미엄 인스턴트까지 정말 세계 곳곳에 좋은 제품들이 많더군요. 가장 어려운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제 아들 루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가 쌓아온 전통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루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3대째 이어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통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내는 조금 더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웃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을 버리고 유행을 쫓는다며 아쉬워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게 현명하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비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새로운 재료들도 들여와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은행 직원과의 면담에서 사업 계획서를 설명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면담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담당 직원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평가해 주었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인스턴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봐주었습니다. 대출 승인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카페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라 트라디치오네는 전통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누오바를 붙여서 라 트라디치오네 누오바로 정했어요. 새로운 전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었어요. 한쪽에는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클래식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쪽에는 모던한 느낌의 인스턴트 커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 코너에는 각 제품의 특징과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고객들이 단순히 편의성만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술과 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김수진 씨에게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제 카페를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라 트라디치오네 누오바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업 첫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아니면 이상한 카페라고 외면할까요? 첫 번째 손님은 예전 단골이었던 주세페 할아버지였어요. 80대의 연세에도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드시러 오셨던 분이거든요. 소피야, 카페를 다시 열었구나. 그런데 뭔가 많이 바뀌었네. 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컨셉을 설명드렸어요. 전통 에스프레소는 그대로 유지하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프리미엄 인스턴트 라인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세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주문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내린 에스프레소 맛은 예전과 똑같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놀랍게도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둘러 들어온 그는 메뉴판을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인스턴트가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최첨단 동결 건조 기술로 만든 제품이라고 30초면 완성되지만 맛은 정말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 잔 주문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물 온도를 맞춰서 만들어 드렸더니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눈이 커지더군요. 이거 정말 인스턴트 맞아요? 왜 이렇게 맛있죠? 그의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질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특히 인기가 좋았던 건 아이스 버전이었습니다. 찬물에도 잘 녹는 인스턴트의 특성을 살려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은 한국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국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만날 수 있어서 신기해 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전통 카페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카페냐? 진짜 커피가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커피의 한 형태이며 현대적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이에요. 첫날이 끝나고 매출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전통 에스프레소와 새로운 인스턴트 커피가 각각의 고객층을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다시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 트라디치오네 누오바는 이제 밀라노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어요. 아침에는 바쁜 직장인들이, 오후에는 관광객들이, 저녁에는 여유로운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작은 노란 봉지의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단 30초 만에 완성되는 그 한 잔이 제 60년 커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도 똑같이 물을 끓이고 컵에 믹스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여전히 30초면 완성되는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 저는 항상 처음 마셨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새로운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7년간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온 제게 세상엔 다양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지금 제 카페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통 에스프레소 마시는 법을 가르쳐주는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인스턴트 커피 타는 법을 보여줍니다. 두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 카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한국 믹스커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이탈리아 여성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꼭 와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추억과 정서가 담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군대에서 야근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카페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이야기해드려요. 커피에는 정답이 없다고요. 에스프레소도 좋고, 아메리카노도 좋고, 믹스커피도 좋다고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의 마음과 상황에 맞는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커피는 속도 속에 품격을 담은 기술이었습니다. 빠르지만 결코 대충이 아니었어요. 간편하지만 맛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렴하지만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이탈리아 전역에 한국의 믹스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도시의 카페 사장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에서도 곤라, 트라디치오네, 누오바의 분점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노란 봉지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멋진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저는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한국의 새 관광객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어요.